새벽 2시 30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에 18살 민호는 조용히 일어나서 동생들을 깨우고 있었거든요. 지우야, 서연아, 일어나야 해. 작은 목소리로 두 개의 얇은 이불을 살살 흔들면서 말이죠. 이 남매들이 살고 있는 곳은 겨우 7평도 안 되는 단칸방이었습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에서 민호가 동생들을 책임지고 있었거든요. 엄마는 2년 전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고 아빠는 빚을 지고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형, 오늘도 가야 해? 15살 지우가 눈을 비비며 물어봅니다. 응, 우리가 살려면 가야지. 민호는 외투 속에 숨겨둔 김밥 3줄을 꺼내면서 대답했어요. 어제 편의점에서 할인받아 산 것들이었거든요. 13살 서연이는 아직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형과 오빠가 자신을 위해 밤마다 일을 나간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나도 도와줄 수 있어요. 서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을 때 민호의 마음이 찡했거든요. 우리 서연이는 집에서 지우 오빠랑 잘 있으면 돼. 형이 다 해결할 거야. 민호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어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세 남매는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김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맛있다, 형. 지우가 웃으며 말했을 때 민호는 겨우 미소를 지을 수 있었어요. 이 동생들의 웃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밤일을 나가기 전 민호는 동생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3명이서 꼭 버텨내자.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작은 손들이 겹쳐지면서 다짐이 시작되었거든요. 새벽 배달을 시작한 지 6개월 민호의 손에는 벌써 굳은 살이 생겼습니다. 18살 청소년의 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거칠어졌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이 가족이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7평도 안 되는 이 작은 공간에서 세 남매는 나름의 규칙을 만들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규칙은 밥을 먹을 때 나이 순서대로 먹는 거였어요. 민호가 먼저, 그 다음 지우, 마지막에 서연이가 먹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민호가 제일 적게 먹었습니다. 나는 배 안 고파, 너희들 더 먹어.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몫을 동생들에게 나눠주곤 했거든요. 지우도 이런 형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끔은 형도 좀 더 먹어야 해라고 걱정스럽게 말하곤 했습니다. 두 번째 규칙은 옷에 관한 것이었어요. 겨울옷이 부족했기 때문에 서로 돌려가면서 입어야 했거든요. 민호의 작년 겨울옷을 지우가 입고 지우의 옷을 서연이가 입는 시기였습니다. 이 패딩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서연이가 형의 옷을 입으며 웃었을 때 방 안에 따뜻한 웃음소리가 퍼졌거든요. 세 번째 규칙은 돈 관리였습니다. 민호가 새벽 배달로 벌어온 돈은 투명한 통장에 차곡차곡 모았어요. 월세, 전기요금, 가스비, 그리고 먹을 것들을 사는 돈까지 계획을 세워서 쓰고 있었거든요. 이번 달엔 5만 원 남았네. 민호가 돈을 세면서 말했을 때 동생들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네 번째 규칙은 잠자리에 관한 거였어요. 이불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3명이 한꺼번에 자야 했거든요. 추운 겨울날에는 서연이가 가운데, 지우와 민호가 양쪽에서 서연이를 감싸듯이 잤습니다. 형, 따뜻해. 서연이가 중얼거릴 때마다 민호는 이 작은 행복을 지켜야겠다고 다짐했거든요. 다섯 번째 규칙은 서로의 비밀을 지켜주는 거였습니다. 민호가 새벽에 일하러 나간다는 것, 지우가 가끔 배가 고파서 울었다는 것, 서연이가 엄마를 그리워해서 밤에 혼자 눈물을 흘린다는 것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절대 밖에 말하면 안 되는 우리만의 비밀이었거든요. 여섯 번째 규칙은 힘들어도 서로 앞에서는 웃자는 거였습니다. 특히 민호는 아무리 피곤해도 동생들 앞에서는 밝게 웃으려고 노력했어요. 우리 오늘도 화이팅! 라고 외치면서 작은 주먹을 불끈 쥐곤 했거든요. 이렇게 작은 공간이지만 이 청소년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우리만의 세계였습니다. 부족한 것 투성이었지만 서로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거든요. 새벽 3시, 민호는 중고로 산 자전거에 올라탑니다. 배달 가방을 메고 첫 번째 목적지로 향하는 거였거든요. 새벽 배달은 주로 신문 배달이었는데 한 부당 50원씩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첫 달에는 200부 정도밖에 못했어요. 자전거 타는 것도 서툴렀고 길도 잘 몰랐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500부까지 배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00부면 25,000원이네. 민호는 속으로 계산을 하면서 페달을 밟았어요. 새벽 골목은 조용하고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민호의 길을 비춰주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어두운 골목에서 혼자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익숙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은 시간에 일하는 다른 배달원들과 마주치면 인사를 나눴어요. 대부분 아저씨들이었는데 처음엔 18살 청소년이 새벽에 일하는 걸 보고 놀라셨거든요. 학교는 다니니? 네, 다녀요. 민호는 짧게 대답하고 자전거를 달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동네 배달원들과 친해졌어요. 민호야, 오늘도 왔구나. 김 아저씨가 반갑게 인사해 주시곤 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민호도 밝게 대답했습니다. 이런 작은 인사들이 새벽 일의 외로움을 달래주었어요. 가장 힘든 건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우비를 입고 배달을 해야 했는데 신문이 젖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거든요. 오늘은 좀 힘들겠네. 하지만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매일 나갔습니다. 어느 날 배달하다가 자전거에서 넘어진 적이 있었어요.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났었거든요. 그때 근처에서 일하던 아저씨가 도와주셨습니다. 괜찮니? 집에 가서 쉬어라. 괜찮아요. 배달 끝내고 갈게요. 민호는 무릎을 털고 일어나서 다시 자전거에 올랐어요. 새벽 5시가 되면 배달이 끝났습니다. 민호는 집으로 돌아가서 25,000원을 투명통에 넣었어요. 오늘도 고생했네. 혼자 말하면서 작은 성취감을 느꼈거든요. 한 달이면 75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월세 30만 원을 내고 생활비를 충당하고 동생들 간식도 사줄 수 있었어요. 내일도 화이팅! 민호는 작은 주먹을 쥐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동생들이 편안히 잘 수 있다면 이 정도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새벽 5시에 집에 돌아온 민호는 1시간 정도 자고 7시에 다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학교에 가야 했거든요. 형, 일어나요. 지우가 민호를 깨울 때면 눈이 퉁퉁 부어 있곤 했어요. 세수를 하고 교복을 입는데도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새벽 배달로 다리도 아프고 어깨도 결렸거든요. 하지만 학교에서는 절대 티를 내면 안 됐어요. 오늘도 화이팅! 거울 앞에서 억지로 웃어보며 자신을 격려했습니다. 학교 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를 사 먹었어요. 아침 겸 점심이었거든요. 한 개로 하루를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돈을 아껴야 했으니까 참아야 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인 국어 시간에 졸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면서 눈꺼풀이 무거워졌거든요. 민호야, 일어나. 친구 태민이가 옆구리를 찔렀을 때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해요, 선생님.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졌어요. 민호야, 요즘 자주 조네? 집에서 뭐하니? 담임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아, 그냥 게임을 너무 늦게까지 해서요. 민호는 거짓말을 했어요. 진실을 말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면 친구들은 모두 급식실로 갔지만 민호는 교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급식비를 낼 여유가 없었거든요. 민호야, 같이 밥 먹으러 가자. 나는 배 안 고파. 너희들 가서 먹어. 항상 이런 식으로 둘러댔어요. 어느 날 태민이가 너 요즘 이상해. 밥도 안 먹고 맨날 졸고. 라고 말했을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친한 친구한테조차 진실을 말할 수 없었거든요. 괜찮아.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억지로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체육 시간에는 힘이 없어서 제대로 뛸 수도 없었습니다. 민호야,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체육 선생님이 물어보셨을 때도 감기 기운이 있어서요. 라고 거짓말했어요. 방과 후에는 친구들이 PC방이나 놀이터에 가자고 했지만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가서 동생들을 챙겨야 했거든요. 나는 집에 일이 있어서. 항상 이런 핑계로 거절했어요. 집에 오면 지우와 서연이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형, 학교 재미있었어요? 응, 재미있었어. 동생들 앞에서만큼은 밝게 웃을 수 있었거든요. 학교에서의 힘든 일들은 모두 숨기고 말이에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배달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어요. 전기요금 연체 고지서였거든요. 3일 후 전기 공급 중단이라는 무서운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는 손이 떨렸어요. 통장을 확인해 보니 15만 원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전기요금 8만 원을 내면 7만 원으로 이번 달을 버텨야 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막막했어요. 그때 서연이가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형, 서연이 뜨거워요. 지우가 놀라서 소리쳤거든요. 이마를 만져보니 정말 뜨거웠어요. 해열제를 먹여봤지만 열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야겠다. 민호는 서연이를 업고 근처 응급실로 뛰어갔어요. 의사 선생님은 감기가 심해졌네요. 며칠 입원해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입원비와 치료비를 계산해 보니 3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민호한테는 15만 원밖에 없었어요. 보호자분과 상의해서 결정하세요. 간호사가 말했을 때 민호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죄송한데 돈이 좀 부족해서요. 일단 15만 원만 내고 나머지는 며칠 후에 낼 수 있을까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간호사는 안쓰러운 표정을 지으셨지만 규정상 어려워요. 라고 대답하셨어요. 결국 서연이는 집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약국에서 해열제와 감기약을 사고 남은 돈은 10만 원이었어요. 이 돈으로 어떻게 한 달을 살지? 민호는 절망스러웠거든요. 그날 밤 서연이가 오빠 아파요. 라고 울면서 보챘을 때 민호도 참았던 눈물이 나왔습니다. 괜찮아, 서연아. 오빠가 다 해결해 줄게. 하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방법을 몰랐어요. 지우가 상황을 눈치채고 형,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도와줄게. 라고 말했을 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15살 동생까지 걱정시키고 있었거든요. 안 돼, 넌 그냥 공부만 하면 돼. 그날 밤 민호는 잠들 수 없었어요. 전기가 끊기면 어떻게 하지? 서연이 병원비는 어떻게 마련하지? 다음 달 월세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 하지만 18살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연이는 다행히 약을 먹고 열이 내렸지만 여전히 컨디션이 좋지 않았어요. 전기요금 연체일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새벽 배달을 하던 민호가 마지막 골목으로 향하고 있을 때 한 할머니가 나오셨어요. 이렇게 새벽에 뭘 하고 있니?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거든요. 신문 배달하고 있어요. 민호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어머, 이런 어린아이가 하시면서 안쓰러워 하셨어요. 혹시 배고프지 않니? 할머니가 물어보셨을 때 민호는 사실 많이 배고팠어요. 어제부터 제대로 먹지 못했거든요. 괜찮아요. 라고 말했지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할머니는 집에서 따뜻한 호빵 2개를 가져다 주셨어요. 이거라도 먹어라. 추운데 고생이 많구나.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민호의 마음이 뭉클했거든요. 감사합니다. 정중히 인사드렸어요. 호빵을 먹으면서 민호는 울컥했습니다. 이런 작은 친절이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거든요. 이거 동생들한테도 줘야지. 한 개는 집에 가져가기로 했어요. 배달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편의점 사장님이 민호를 불러 세웠습니다. 예, 너 요즘 자주 보이더라. 새벽에 뭐 하는 거야? 신문 배달이요. 민호가 대답하자 사장님이 놀라셨어요. 어머, 이런 어린아이가 벌써 일을? 사장님도 안쓰러워 하셨거든요. 잠깐만 기다려봐. 사장님은 가게 안으로 들어가셨다가 삼각김밥 몇 개와 바나나 우유를 가져다 주셨어요. 가져가서 동생들이랑 나눠 먹어. 사장님의 배려였거든요. 민호는 깊이 고개 숙여 인사드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집에 돌아가서 동생들과 함께 김밥을 나눠 먹었어요. 형, 이거 어디서 났어? 지우가 신기해했고 착한 사람들이 줬어. 민호는 웃으면서 대답했거든요. 그날 오후 담임 선생님이 민호를 별도로 불러주셨습니다. 민호야,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 혹시 도움이 필요한 게 있니? 선생님의 따뜻한 관심에 민호는 처음으로 진실을 털어놨어요. 그랬구나. 걱정하지 마라. 선생님은 학교 복지사와 상담을 연결해 주시고
급식비 지원 신청도 도와주셨거든요. 혼자 감당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용기야. 그날 밤 민호는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 수 있었어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작은 친절들이 모여서 큰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선생님과 복지사 선생님의 도움으로 상황이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급식비 지원을 받게 되었고 전기요금도 분할 납부가 가능해졌어요. 하지만 민호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해. 민호는 동생들이 잠든 후 혼자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새벽 배달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더 많은 수입이 필요했거든요. 복지사 선생님이 주말에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소개해 줄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설거지하는 일이었는데 토요일과 일요일에 4시간씩 일하면 하루에 3만 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주말에도 일해야 해? 지우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을 때 민호는 괜찮아. 우리가 더 나은 생활을 하려면 지금 열심히 해야 해. 라고 대답했거든요. 카페 사장님은 젊은 분이셨는데 민호의 상황을 듣고 많이 도와주셨어요. 일이 끝나면 남은 빵이나 샌드위치 가져가도 돼. 덕분에 주말에는 끼니 걱정을 덜 수 있었거든요.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자 통장에 돈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이번 달에는 50만 원 모았네. 민호는 뿌듯했어요. 새벽 배달 75만 원과 카페 일 24만 원을 합치면 거의 100만 원이었거든요. 오빠, 우리 이제 치킨도 먹을 수 있어? 서연이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어봤을 때 민호는 웃으면서 응, 이번 주말에 먹자. 라고 약속했습니다. 작은 사치였지만 이 남매들에게는 큰 기쁨이었어요. 하지만 민호는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대학 진학하면서 전문 기술을 배워야겠어. 복지사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직업훈련원 프로그램을 알아봤거든요. 요리를 배우면 어떨까? 아니면 컴퓨터?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니까 희망이 생겼어요. 동생들이 대학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 민호의 꿈은 점점 구체화되어 갔거든요. 어느 날 지우가 형, 나도 공부 열심히 해서 장학금 받을게. 그러면 형이 덜 힘들어할 거야. 라고 말했을 때 민호는 정말 고마웠어요. 동생들도 이 상황을 이해하고 함께 노력하려고 했거든요. 우리 모두 열심히 하자.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는 분명 좋아질 거야. 민호는 동생들과 새로운 약속을 했습니다. 단순히 버티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자는 약속이었거든요. 주말 카페에서 일하면서 민호는 많은 걸 배웠어요. 손님들을 응대하는 방법, 계산하는 법, 청소하는 요령까지 말이에요. 이런 경험들이 나중에 도움이 될 거야. 힘들지만 배움의 기회로 생각했거든요. 복지사 선생님이 민호야, 정말 대견하다. 이런 마음가짐이면 꼭 성공할 거야. 라고 격려해 주셨을 때 민호는 더욱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게 이렇게 힘이 되는 줄 몰랐거든요. 그렇게 민호는 하루하루 계획을 실천해 나갔어요. 새벽 배달, 학교 공부, 주말 아르바이트까지 바쁜 일상이었지만 목표가 있으니까 견딜 수 있었거든요.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이것이 민호의 원동력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힘든 순간들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버텨냈습니다. 통장에는 200만 원이 모여 있었어요. 와, 200만 원이나. 지우가 신기해했을 때 민호는 뿌듯했거든요. 꾸준히 일하고 절약한 결과였습니다. 새벽 배달도 이제 익숙해졌어요. 처음에는 200부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800부까지 배달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실력이 늘면서 수입도 늘어났습니다. 경험이 쌓이니까 확실히 달라지네. 카페 사장님이 민호야, 내가 정말 열심히 하는 걸 보니까 시급을 올려줄게.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시간당 9,000원에서 11,000원으로 올려주셨거든요. 민호의 성실함을 인정해 주신 거였습니다. 학교 성적도 많이 올랐어요. 처음에는 졸음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요령이 생겼거든요. 쉬는 시간에 조금씩이라도 복습하자.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민호야, 정말 대견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적을 올리다니. 라고 칭찬해 주셨을 때 민호는 정말 기뻤어요.
노력한 보람이 있었거든요. 지우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반에서 5등 안에 들었어요. 형처럼 나도 열심히 할 거야. 지우의 의지가 대단했거든요. 형을 보면서 많이 배운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목표도 생겼어요. 대학 졸업하면 요리학원에 다니고 싶어. 카페에서 일하면서 요리에 관심이 생겼거든요. 나중에 식당을 차려서 동생들 대학 보내주고 싶어. 복지사 선생님이 민호 가족에게 지원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정말요? 우리도 방을 따로 쓸 수 있어요? 이사 준비를 하면서 지난 1년을 돌아봤어요. 정말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해냈네. 민호는 동생들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새 집은 방이 2개 있었어요. 서연이가 혼자 쓸 수 있는 방과 민우, 지우가 함께 쓸 방이었거든요. 형, 이제 우리도 침대에서 잘 수 있어요? 응, 이제 편하게 잘 수 있어. 여전히 새벽 배달을 하고 있지만 예전보다는 마음이 여유로워졌어요. 어느 새벽 배달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엄마, 우리 잘하고 있죠? 하늘에 계신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동생들이 새 침대에서 편안히 자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잠든 얼굴들을 보니까 모든 고생이 보람되었거든요. 우리가 정말 잘 버텨냈구나. 민호는 자신의 방에 들어가서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쳤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내일도 힘내자. 작은 희망을 품고 잠자리에 들었거든요. 새벽이 끝나고 아침이 오면 민호는 다시 학교에 가고 동생들은 웃으며 하루를 시작할 거예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함께 걸어갈 동생들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말이에요.